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하는 분들, 실내 건축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투시 드로잉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1점 투시 드로잉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축,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법이 1점 투시 도법이죠. 인테리어 회사 중에 포트폴리오가 좋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정면에서 찍은 사진, 즉 1점 투시 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1점 투시는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위에서 탑뷰로 본 경우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뷰를 본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론트 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론트 뷰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단 우리가 치수를 아는 경우엔 치수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치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유용하냐면 정사각형 비율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흔히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평균적으로 높이가 2300인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2300이 많아요. 높이가 2300이면 정사각형으로 보면 여기가 2300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2300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이 만약에 4600, 즉 2배수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을까요? 일단 한번 제가 4600을 한번 해볼게요. 비율 확장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사각형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비율 체크하는데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먼저 활용하시고, 즉 여기가 2300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2300이겠죠. 정사각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두 배로 늘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2300이 추가로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각선, 또 한번 대각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더 흐리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절반을 이렇게 되면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은 중심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절반의 높이가 되겠죠. 지금은 안 쓰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가 1150이 되겠네요. 이렇게가 2배수로 늘려볼게요. 여기서 대각선을 그어서 나온 이렇게 하프 2분의 1에서 쭉 갑니다. 계속 가다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확장하는 거니까 여기서 연장된 선, 여기가 4600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2300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 1150, 그러면 합치면 몇일까요? 3450이네요. 여기를 3450으로 봐도 되고 그냥 3500으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2배수로 늘리니까 이렇게 절반에서 같지만 그냥 절반 친거에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지금은 이렇게 대각선 쳐서 내리셔도 되죠. 근데 그게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1.5배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3500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2대1, 2배수로 늘리는 거. 여기는 1.5배수로 늘리는 거. 오늘은 간단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1.5배수만 한번 해볼게요. 1.5배수면 그냥 정확하게 해볼까요? 여기 1150이니까
합쳐서 여기가 3450이 되겠네요. 보통 이 레벨 눈높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눈높이에 놓고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눈으로 본 높이기는 한데 요즘은 사진으로 찍으니까 카메라의 높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흔히 그리는 방식은 그냥 여기에 중심에 놓고 중심을 찾아서 거기부터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특징 때문에 눈을 좀 높인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약간 이 구조적 특징 때문에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놓고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여기에 놓고 찍는 경우는 여기에 복도가 있는 경우에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제가 첫 시간이니만큼 지금은 중심에 놓고 해볼게요. 이 중심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그 비슷한 과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복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치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초점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초점에는 당연히 아이 레벨 눈높이에 대한 게 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또한 여기서의 초점은 소실점이기도 합니다. 즉, 이 소실점 하나로 간다고 해서 1점 투시겠죠. 소실점이 하나니까. 1점 투시의 가장 편리한 요소는 뭐죠? 가로, 세로가 정비례다. 보는 거와 비례가 같다. 가로, 세로는 그냥 그 비율 그대로 축척에 의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나오고 들어간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 그게 문제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1점 투시는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투시 원리상 보면 투시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 반대로 이쪽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은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모두 소실점으로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소실점을 무조건 향하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돌리지 않고 그리려다 보니까 조금 선이 똑바로 가지 않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벽입니다. 투시는 그 눈의 거리, 카메라의 거리, 위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서가지고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다가서 여기에서 보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위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실제로는 시야각상 보면 여기부터 보이겠죠. 즉, 요 정면을 놓고도 제가 어디 서서 봤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깊이에 대한 거는 그리시는 분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그리시고자 할 때는 먼저 깊이 개념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가 침실이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3450인데 이건 조금 너무 얕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5m로 해볼게요. 5000으로 해볼게요. 요 점을 2000으로 하려면 2000으로 하셔도 되고요. 3000으로 하셔도 되고 4000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5000으로 한 것 뿐이에요. 즉 깊이에 대한 건 처음에 그리는 사람이 몇으로 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즉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서 찍을 거야 라고 정하는 겁니다.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은 더더욱 내가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침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벽을 뚫고 본다고 가정하고 하는 건데, 여기를 5천으로 잡고 이렇게 수평으로 긋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린다는 게 중요해요. 거점을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5천이라고 치시면 5천을 여기로 잡았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가시면 여기가 5천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5천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부터 이렇게 되면 여기가 5천, 아니 저쪽에서부터 5천의 위치고, 이렇게 내리시면 이 정도면 조금 휘기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침실 공간이라고 해볼게요. 침실 공간이 나왔습니다. 좌우 대칭이 정확히는 안 맞네요.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다 그린 겁니다. 침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침대를 어떻게 해볼까요? 이 방에 정중앙으로 놔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대각선,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중심, 이 5000 곱하기 3450의 중심 위치죠. 중심 위치인데 가중치가 아주 세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점 투시는 이렇게 투시가 아주 셉니다. 즉 투시가 세다는 건 가중치가 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절반이죠. 여기가 몇일까요? 여기가 2500입니다. 여기가 2500이고요. 지금은 2500짜리 폭으로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의 중앙에 놔주세요 했으면 여기 여기 요 라인을 중앙으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2500짜리 침대를 놓는다고 한다면 얘 중간에 들어가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역시나 대각선을 그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1250이 되겠네요. 여기 그죠? 이렇게가 1250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1250이 되겠네요. 그러면 1250, 1250이니까 이게 2500이죠. 절반. 그리고 침대 보통 길이가 몇이 될까요? 한 2300 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2300, 아까 정사각형으로 했던 여기가 2300이네요. 여기. 자, 이렇게 됐어요. 정면에서 정비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례, 축적에 의한 비례로 그릴 수 있었으니 여기서 치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쪽 소실점부터 당겨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됩니다. 저는 던져 놓는다고 표현을 하죠. 왜? 어차피 요 두 개의 선이 교차한 뒤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기서도 뚝 던지다 보면 요 교차하는 점이 나옵니다. 투시는 점 찾기거든요. 좌표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대가 놓일 위치가 딱 나왔네요. 침대 매트리스 상단 높이는 보통 450에서 650 한다고 합니다. 500 언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에 한 4분의 1 정도보다 좀 아래겠네요. 그럼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요건 조금 이렇게 보기에 조금 높아 보니까 요거보다 한 조금 낮춰 볼게요. 450이라고 치고 요 정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또 여기서 이쪽에다 그릴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실점에서 여길 지나서 당겨 옵니다. 일단 제가 침대 매트리스 높이를 찾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보통은 이런 거를 할 때 요령은 보통 좌표를 찾으면 그 기물
놓을 위치를 찾으면 거기서 다리부터 올려놓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좋습니다. 기둥, 다리 4개죠. 다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다리가 아니라 기둥에 이게 높이축을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여기서 순서가 지금은 바뀌었지만 여기서 요 지점을 지나서 툭 던지다 보면 만나는 점이 나오네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평으로 가면 되죠. 여기 선이 겹쳐지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다음 여기서도 툭 던져서 가볼게요. 여기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돼요. 근데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는데 보통 요게 안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거는 직선을 긋는, 수평 수직을 긋는 그게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니까 검산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춰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릴 때 따라 그려보고 계신가요? 따라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헤드 부분은 몇으로 해볼까요? 헤드 부분은 또 요거 그냥 있으니까 요거의 절반 정도 해볼게요. 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 6일 지나니까 이렇게 툭 던져볼게요. 여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 대각선을 쳐볼게요. 치면 뭐가 나오죠? 요거의 침대의 2등분. 여기서 조금 올려볼게요. 여기서 뭐 한 20cm 정도?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는 바닥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벽면에 위치가 잡히면 여기서 그냥 다리를 세워야죠. 다리 4개. 요거는 두껍진 않으니까 조금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왕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것들은 여기서도 이렇게 올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해볼까요? 요만큼만 하면 여기서 여길 지나서 여길 지나서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침대 매트리스 부분을 잡아먹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는 TV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수납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납장 깊이를 몇으로 해볼까요? 여기 뭐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 1150에 한 3분의 1 정도 400 정도 되는 걸로 해볼게요. 40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 여기 잡았죠? 바닥면에 놓는 겁니다. 얘는 저쪽 벽 끝에서부터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좀 침대보다 기내라고 생각하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쭉 가죠. 그렇다고 여기 문에 걸리니까 여기도 여기 침대 너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몇일까요? 2500에 1250을 더한 50을 더한 3750 정도 위치까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1000단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인테리어 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주 작은 사물 산업 디자인부터 인테리어 건축까지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치에 대한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높이만 이제 여기서 아까 이 바닥면 놓는 거를 했으니 여기서 이제 또 다리를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또 침대보다 너무 높진 않겠죠. 보통 그러면 침대 높이로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침대보단 조금만 높게 해볼게요. 침대가 여기니까 여기서 조금만 높게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가 나왔으니 여기 치수를 정해서 할 것 같았으면 제가 여기다가 했겠죠. 근데 지금은 치수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실점 향해서 그어주면 되죠. 이게 뭐죠? 벽에 이 높이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 가겠네요. 벽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수평으로 이으면 이렇게 선반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침실의 수납장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TV를 달아볼까요? TV는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여기서 누워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 센터에 맞추겠네요. 요거는 뭐 요 중앙부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제가 TV의 사이즈까지 정확히는 지금은 알지 못하니까 대충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정도 해볼게요. 요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충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요 눈높이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이런 거는 치수를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소실점에서 만나는 대각선에 만나는 점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 요 중심점을 알고 우리가 TV 같은 거 달 때도 이 공간의 중앙에 그걸 달라고 한다면 중간의 위치만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정한 다음에 대각선을 그으시면 돼요. 자, 대각선을 그으시면 TV는 이렇게 달립니다. 근데 TV를 매립식으로 할 게 아니라면 아까 요 침대 헤드처럼 어떻게 되죠? 침대가 아무리 그래도 뒤에 틈새가 떠 있을 것이고 그 두께도 있을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다리를 올립니다. 다리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이쪽으로 어쨌든 두께 방향, 높이 방향으로 다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 너비가 있겠죠? 이 너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저쪽으로 요 점을 찾았으니 또 소실점 방향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소실점 방향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또 만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지금 요 박스의 요거는 빈 공간이죠.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께가 또 잡힐 거예요. TV 자체의 두께가 잡힐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두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충 생략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TV가 나오겠죠. 여기서 요 정도는 벽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 정도는 벽면이 있어요. 요게 정확히 지금 치수를 정한 게 아니니까 대략 500 정도 되겠네요. 5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500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각선을 쳐야 하는 7가지 유용한 이유 중에 동심사각을 만드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기에는 대각선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요. 그러면 안에 사각형을 치면 되죠. 어떻게? 여기서 만난, 여기에서 내려와서 만난 대각선에 만났죠? 그럼 여기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50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벽면입니다. 여기는 벽면이죠.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4등분 창문을 4개로 만들어 드릴게요. 3개로 만드는 법은 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미 아까 정비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등분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한번 긋고요. 다음 여기서도 대각선은 어떻게 그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해도 되고요. 저기서 해도 돼요. 그럼 요 정도 되네요. 여기도 대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제는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창문이니까 창문 두께를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겹쳤으니까 창문이 됐죠? 밖에 뭐가 볼까요? 산세권이네요. 산이 보이는 이거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1.2시에 의한 그리는 법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지금은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명 장롱밑 같은 틈새, 사물의 틈새나 사물과 공간의 틈새는 조금 더 어둡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그림자, 반사광이 잘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림자가 있는 곳이죠. 그렇게 되시고 여기도 틈새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시작점보다 멀어지는 것을 조금 날려주듯이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얘보다도 더 틈새가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요 모서리 쪽 요런 데도 조금 포인트를 주시고요. 요런데 여기도 조금만 장식을 해볼까요? 그리고 그림자를 조금만 넣어 볼게요. 어두운 부분이요. 그림자만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을 통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 밖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 방향으로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1.2시를 조금 심플하게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